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나? 난 주로 채널권이 없어가지고 남들 보는 거 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수열을 해야 되는데 군수열은 일단 잠시 내려놓고요.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늘 진도 끝낼 겁니다. 9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납적정이랑 그 다음에 점화식이랑 기납법 이렇게 두 개 배울 때입니다. 점화식도 뭐 옛날 세대들은 막 16개, 라떼는 8개 뭐 이렇게 딱 점화식을 외우고 어떻게 푸는지 다 다다다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보겠습니다. 점화식. 점점자의 될 화자고요. 숫자를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식이 되어가는 뚜렷해지는 규칙성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점화식이라 하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점화식이 있는데 기본 점화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등차, 등비, 개차, 조화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an 플러스 1. 요 녀석은 an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되죠. 이런 거 읽을 때 우리는 요 녀석을 다음 항이라고 해서 후항이라고 읽어주십니다. 너를 전항이라고 읽어줍니다. 전항에다가 상수 d를 더하면 항상 다음 항, 후항이 나오더라.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보자마자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기억하십니까? 가운데 거 2배를 한 거는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더라. 요렇게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너 등차 수열이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등비 수열 이런 것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 등비 수열도 그냥 일반항 건드리는 겁니다. 전항에다가 후항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항상 누가 나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공비 R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R도 상수라고 딱 적어줘야 돼. 이 식을 성립하면 너는 등비수열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등비중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거 제곱한 거는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는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성립하면은 너는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이고요. 그래도 너희가 시야를 틔우려면 세 번째 개차 수열 정도는 좀 알아주면 좋습니다. 개차 수열과 공식은 알아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개차 수열 다시 한번 볼게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쭉쭉쭉 가는데 A3도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녀석의 차이가 B1이고요. 요 두 녀석의 차이가 B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요 두 녀석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B 그렇지. 인덱스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BN이 되는 거죠. 이 BN이 뭐가 되냐 하면 개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이 되는 거라서 요 녀석이 개차 일반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개차 수열이다라는 말은요. 이 말과 동치는 후항 an 플러스 1에서 전항 an을 빼면 항상 어떤 bn이라는 수식이 나오더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뺍니다. 그럼 너는 bn이라는 수식이 나오더라. 그러면 너는 개차 수열이다. 자, 요렇게 성립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너 개차 수열이고. 개차 수열이면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외우자고 했습니다. 암기하고 있습니까? AN은 누구에다가 더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A1. 그렇지, A1에다가 더할 겁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아니지? 어디까지 더함? N-1까지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항 자리에 누구 걸어줘야 함? BK. 그렇지, BK를 걸어주면 된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런 수식이 성립하면 너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는데 너희는 잘 하니까 조화수열까지 갑시다.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거는요. 역수가 무슨 관계를 이룹니까? 등차 수열이 이루죠. 그래서 am 플러스 1분의 2 가운데 거 제곱이 가운데 거 2배 한 개,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더라. 요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성립하면 우리는 이게 지금 이웃하는 항들 아닙니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점화식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얘네들이 다 점화식이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너 등비수열이네, 너 등차수열이네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점화식 한번 볼래?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요 녀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점화식은 만들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해만 하면 돼. 후항에서 전항을 뺀 거랑 후항에서 전항을 뺀 게 항상 같답니다.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걸까요? 그렇지. 너 공차하고 너 공차 D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1번은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이것만 알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 그렇게 했을 때 A10을 구하라 했으니까 A1부터 구해야 되는데 너 보니까 A2라는 거는 3배의 A1이고요. 너는 A1 더하기 2D가 되지. 그게 3A1입니다. 넘겨주시면 D는 A1이랑 같네. 이렇게 한 개 잡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A5가 18이네요. A5가 18. 그러면 너는 A1에다가 더하기 4D가 18이거든. 그래? 그러면 너 D랑 같으니까 5D가 18인 거고요. D는 5분의 18인 겁니다. 그게 A1이랑 같은 거죠. 어렵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즉 이상한 거 있어? 산수? 어디? A 플러스 맞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A 플러스 D. 땡큐. 그러면 넘겨주시면 D는 2A1이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A1 더하기 4D가 되는 거고 그게 18. D 자리에 집어넣으면 9A1이 18, A1은 2, A1이 2니까 D는 4. 그러니까 AN은 DN 플러스 초항 빼기 D 바로 적을 수 있어요. 함. 그러면 A10은 10 넣으면 되죠. 38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무슨 수열이라는 겁니까? 등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게 등비수열이죠. 근데 굳이 보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거 봐봐. 여기에서 얘를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봐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M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AM 그 녀석이 2배의 A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다?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것도 그냥 딱 보자마자 등비인 거 보이면 땡큐고요. 안 보이면 지그재그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AM 플러스 2에다가 AN을 곱한 거는 AM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죠. 그러면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같다.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AN은 등비수열이구나. 요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공개하고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래? 그러면 A2라는 거는 첫 번째
A에다가 A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A2는 A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는 A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R은 초항 A랑 같다. 또는 A가 뭐가 된다? A가 0이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A가 0이면 A5가 35일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못 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A5가 32네요. 그럼 너는 A1에다가 R에 4제곱 했는 게 32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거는 A의 5제곱이 32라는 소리네. 아, A도 R도 전부 2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A10을 구하라 했으니까 AN이라는 거는 2에 n-1제곱이고요. 그럼 너 계산해보면 2의 n제곱이네. 아, 그래서 A10이라는 건 2의 10제곱 1024더라. 그렇게 뭐 기본 저만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시야를 기르자. 됐고요. 이제 요 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특수저만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수저만식. 옛날에는 많이 배웠지만 이제는 교육과정에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만 하면 되는데 1번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후항이라고 했습니다. 후항. 요게 전항. 그럼 후항에서 전항. 전항에다가 fn을 더하면 항상 후항이 나오는데 너는 상수가 아니고 n이 포함된 어떤 다항식입니다.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이 값이 변할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보기 힘들죠. 이런 상황입니다.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여기가 백인데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뺀 게 저렇게 된다. 그러면 솔루션 한번 가볼게요. 솔루션. 아, 너가 숫자였으면 등차 수열이었을 텐데 너가 숫자가 아니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꼴로 보셔야 되고요. 이 녀석의 해법은 뭐냐 하면 축차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함. 해법. 축차 대입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을 축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따다다닥 집어넣은 걸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더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1을 대입할게요. n에 1을 대입하면 a2 빼기 a1 너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에요. 이렇게 좀 귀찮지만 이게 수능에서 지금 딱 살아남은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억을 하셔야죠. a3에다가 a2를 뺍니다. 너는 2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1이 돼가지고 7이 되는 거예요. 규칙성이라는 건 여기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요. 그러면 A4에다가 A3 3의 제곱 3 1 13 나와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 구할 거냐면 AN을 구할 거기 때문에 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하면 N-1을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N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넣어도 되거든요. N에다가 N을 넣는 게 아니야. N에다가 N-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 얼마가 되냐면 AN이 되고요. 그 다음 AN-1이 되죠. 그 녀석이 N-1의 제곱에다가 N-1의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관심 없으면. 자, 이렇게 주르륵 그 대입하면서 다 적어 놓는 거야. 이게 쌓을 축자를 써서 축차라고 하고요. 축차 대입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이 녀석들을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게 좋은 현상은 사라지는 게 있다는 거지. 앞에 거랑 뒤에 거 사라집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 사라지고요. 너 앞에 거랑 뒤에 거 사라지겠네. 아, 너도 앞에 거랑 뒤에 거 사라졌겠네. 그래서 좌변에서 살아남는 게 누구냐 하면 여기서 AN에다가 빼기 A1 요게 살아남고요.
우변에서 살아남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일반항의 모양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1 집어넣은 거니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다가 k에 1부터 얼마까지 대입한 걸 다 더하는 겁니까? n 마이너스 얼마? 1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더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빼기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래서 너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쓱 줄 때 전부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식이 존재하고 공식이 존재하죠. 오늘 복대 쳐서 알겠네요. 몇 분의 몇 공식입니까? 그치 6분의 1 공식이죠. 그런데 6분의 1 공식이랑 2분의 1 공식이 바로 나오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요 두 개를 먼저 보십시오. 요 두 개를 먼저 보면 k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1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요 녀석을 분배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 이거는 연속성이라는 그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속성에 따르면 미녀가 분모에 얼마로 시작합니까? 받아쓰기 하면 안 돼. 분모 2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수가 두 개니까 몇 개로? 분모 3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n-1을 무지성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n-1 그 다음에 n 큰 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적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면 n-1이 됩니다. 물론 요거 각각 전개해가지고 공식 써가지고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 스피드를 못 이겨낼 거야. 됐고요. 그럼 AN이라는 거는 3분의 n-1에 n에 n 플러스 1에 n에 요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로 돼가지고 이게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자, 요게 교과서에 남아있는 축차 대입법이고요. 웨이트, 시합 싸움이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특수 점화식 1번을 그냥 계산 수열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데 쭉쭉 갈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차를 개차 1, 요 녀석의 차를 개차 2, 그런 식으로 갔을 때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쭉쭉 갑니다. 인덱스를 보면 1일 때 1, 2일 때 2니까 여기가 두 녀석의 차가 BN이 된다고 했죠. 이게 개차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빼니까 BN이 나오네. 이런 식이 성립하고요. 그럼 우리 빨리 기억해야지. 후항에다가 전항을 빼니까 항상 개차 일반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가 개차 일반항이라고? 그럼 개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지? AN이라는 거는 A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1까지 해서 누구를 걸어줘야 됩니까? BK를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암기하셔야죠. 그러면 문제에서 A1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BK라는 건 너가 BN인 거잖아. 이게 BN인 거라고. 그럼 저기 K 집어넣으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요, 한번 보십시오. AN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스타식이라고 한다면
너는 스타식과 동일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개차 수열 일반항은 특수 점화식, 아직 교과 과정에 남아있는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빨리 외우는 방법이었다. 개차 수열은 활용도가 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됐어.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갈게요. 근데 이거 어려워서 개차가 빠지거든요. 아니, 그냥 애들이 자꾸 수학을 떠나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냥. 이거 빼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옛날에 문과 애들도 이거 다 했습니다. 문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넓히기 2-3번. 이것도 옛날에 따로 점화식이 있었던 건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나왔다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라진 점화식인데, 그냥 이거는 보면 못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법은요, 인덱스를 통일시키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인덱스를 통일시키라고요. 후항의 인덱스가 누굽니까? 후항의 인덱스는 n 플러스 1인데 너한테 곱해진 건 오히려 n이야. 전항의 인덱스는 n인데 너한테 곱해진 건 오히려 n 플러스 1이야. 안 맞거든. 그래서 발산을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 양변에다가 나누기 n에다가 n 플러스 1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하네요. 나는 정석 풀 때 답지 보는 거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 이 답지 보고 풀면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니까. 문제 나왔는데 도저히 못 풀겠는 거야. 저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래서 봤더니 저 나누기 n에 n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혹시 이러고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해서 보니까 a n 플러스 1 밑에 누가 생기냐면 n 플러스 1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n에 a n 해서 인덱스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n에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은 마치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bn 플러스 1 느낌이고요. 너가 bn 느낌입니다. 그 녀석이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보면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해야죠. 이 파란색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개차 수열이 느껴지십니까? 이 파란색에서 bn이 좌변으로 넘어간 거 생각해봐. bn 플러스 1에서 bn을 빼는 이 녀석은 개차 일반항이 되거든요. 거지. 요 녀석이 개차 일반항이야. 이렇게. 너가 개차 일반항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개차 수열의 공식을 쓰겠어. 그 공식이 사실은 무슨 대입법의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축차 대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런 걸 이해하면 이걸 왜 외우는 게 빠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냥 AN이라는 거 여기서는 AN이 아니겠다. 누가 될까? BN이라고 해야 돼. 그럼 나는 B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n-1까지 K에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B1은 얼마로 보입니까? 누구 분의 누구? A1 1분의 A1이 되겠지. 그래서 너는 n분의 AN이 되는 거고 너는 1분의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이꼴 1부터 n-1까지 이거 어제 배운 건데 무슨 분수? 그렇지. 얘를 보면 또 부분 분수가 보여야지. 문제가 기가 막히게 좋네. 자, 그래서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보면 너는 두 개 차이가 1이니까 묶어내는 건 생략돼 버리고요. K분의 1에다가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 넣어봐봐. 이 부분 분수를 보면 몇 번째 항이 살아남는 게 보입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봐야지. 앞에서부터 몇 번째 항이 살아남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까? 요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니? 어? 첫 번째만 살아남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마지막만 살리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n분의 an이라는 거는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 빼기 마지막 숫자인데 마지막 숫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숫자 마지막에 거 살아남으면 얘가 살아남을 거잖아. 그럼 누구 집어넣어야 돼? n-1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살아남겠네요. 됐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양변 n만 곱하면 되네. an이라는 건 n 플러스 n 빼기 1 해가지고 2n 빼기 1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a 100을 구하라 했잖아. 너는 199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할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축차 대입의 첫 번째입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방금은 더하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거라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곱하기입니다. 이런 거 봐. 여기 곱하기인 게 중요하고요. 숫자가 곱해지면 그냥 무슨 수열이라고 해버리면 돼. 그래, 숫자가 곱해지면 등비수열이라고 해버리면 돼. 근데 숫자가 아니고 n에 관한 다항식을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후항은 전항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n에 관한 다항식을 곱한다. 이런 느낌이죠. 이 두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얘도 있잖아. 해법은 축차 대입입니다. 해법. 축차 대입. 이렇게. 대신 쫙 쌓아놓고 마지막에 여기 두 번째 유형은 곱하기니까 곱하기로서 축차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2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a1 계산 안 함. 그 다음에 a3 n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a3는 1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1 거기에다가 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4는 1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본 친구들은 바로 느끼죠. n 대신에 누구 집어넣습니까? n 대신에 n 넣는 거 아니라 했죠. n 대신에 누구? 네, n-1 집어넣는다고요. 그런 거 좀 이해하라고. 그래야 좌변이 an이 돼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거든요. n-1 넣으면 1-n분의 1이 되고요. 너는 a에 n-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축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한꺼번에 곱합니다. 연산자가 곱하기라는 거 보십시오. 이 곱하기를 어디서 냄새를 맡으셔야 되냐면 특수정화식 두 번째 거 보십시오. 전항에다가 fx를 곱했기 때문에 축차해놓고 곱합니다. 그래야 특징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너도 없어지는 게 있네요. 약분 느낌이죠. 좌변의 A2랑 우변의 A2가 약분되는 겁니다. 좌변 A3랑 너 A3 약분될 거고요. 너와 너도 약분되겠구나. 그러면 너와 너도 약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을 보시면은요, AN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변에 보시면 A1만 남고요. 이 괄호들을 전부 뭐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돼? 꼭 해야 돼? 괄호들을 다 곱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쭉쭉쭉 가가지고 1 빼기 n분의 1 거기에다가 A1을 곱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너희가 그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시그마는 항들을 쭉 나열해놓고 더하는 거잖아. 이런 기호도 있습니다. 파이에
k 이퀄 1부터 n-1까지 1-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a1을 곱해주죠. 그러면 얘 기본은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고요. 해석은 뭐냐 하면은 모든 항을 나열되는 모든 항을 곱하라. 요런 기본들. 그래서 고교 과정에선 시그마만 배우지만 사실 나중에 너희가 뭐 공대생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파이라는 기호도 배웁니다. 모든 항을 곱하라는 기호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죠. 이 기호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이고요. 3분의 2고요. 4분의 3이고요. 땡땡땡 가가지고 n분의 n-1 a1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규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뭐 이렇게 살아남습시다. 그럼 살아남는 게 제일 처음에 거랑 제일 마지막에 거 대칭적으로 살아남죠. 아 그래서 너는 n분의 1에다가 a1이 2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n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만하네. 그래서 두 번째 정하식 끝. 넘어갑니다. 개념 밝히기. 이 바이블은 이거 막 쭉쭉 섞어놨는데 이거는 뒤에 보십시오. 뭐와 뭐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SN이랑 AN이 공존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유일하게 너희한테 낼 수 있는 안 배운 정하식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정하식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다 이제 교육과정이 없는 정하식. 이것도 안 할 겁니다. 문제집에서 내면 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 요거 7번 요거 꺼내 보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꺼내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가 있는 정하식입니까? SN과 AN이 섞여 있는 정하식입니다. 이제 너희한테 낼 수 있는 어려운 유형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N과 AN이 있는 정하식이라고요? 그럼 요 녀석의 해법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해법. 한 문자 통일을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죠. AN이면 AN, SN이면 SN, 뭐가 됐든 간에 편한 숫자로 통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 AN이 기납적으로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저렇게 정의될 때 AK가 162를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해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나 더 줄이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S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2배의 SN이구나. 여기에서 AN과 SN이 공존합니다. 이게 보이면 그냥 무지성으로 한 문자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n-1을 대입을 하는 거죠. 한 등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너는 AN이 되고요. 너는 2배의 S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두 녀석을 뭐 합니까? 한 문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빼버립니다. 와우. 그래? 그러면 좌변은 A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AN이 되고요. 2로 묶으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뭐로 바꿀 수 있음? AN. 그렇지. 여기 째려봐. n번째 항이 AN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AN으로 바꿀 수 있음.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보십시오. 누구만 있습니까? AN만 존재합니다.
이게 요런 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는 한 문자 통일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AN을 넘깁니다. AN 플러스 1은 3배의 AN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조심해줘야 되는 게 요 녀석도 단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뺄 수 있습니까?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요 불친성도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게 되는 걸 압니다. 좋아.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뜻입니까? 이게 전항이고요. 이게 후항입니다. 전항에다가 3만 곱하면 계속 후항이 나온대.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야? 등비 수열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너는 n 이꼴 2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는 이거에서 AN은 등비 수열입니다.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두 번째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 보십시오. 좌변은 a2가 될 거고요. 우변은 2배에 여기다가 1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a1부터 a1까지니까 그냥 a1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래서 너는 2가 되는 거지. 즉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고요. a1은 1이고요. a2는 얼마야? 2라고 알아냈다고요. 그 다음부터 a3 이 두 번째 항부터는 이만큼은 다 등비 수열이라고 이제 알아낸 거잖아. 여기서부터는 3을 곱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6이고, 너는 18이고, 너는 54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등비 수열인 건 알겠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초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납득이 됩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즉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AN은요 초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 n은 1일 때고요. 두 번째 항부터 2 곱하기 공비 3에 n-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빼기 2인 거 이해됩니까? 이해돼? 우리가 예전에 등비수열 AN은 어떻게 적었어? A1의 R에 n-1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여기가 1이라서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A2를 적을 거면 R에 n-2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2잖아 지금. 그럼 n-2라고 적어야 되는 거지. 납득이 됩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162가 되는 항을 구하래. 적어도 초항은 아니겠지. 그럼 이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 n-2 이게 162가 되는 거예요. 2로 약분을 하면 3에 n-2는 81이 되는 거예요. n-2가 4네요. n은 6이고 이거 알아요. 봐. SN과 AN이 끼어들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다 알아. 저기서 네. 그 n은 1일 때 a2는 2고 a1은 2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곱하기.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곱하기요? 됐어. 뭐 처음 보면 이해되는 친구들 땡큐고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맞겠죠. 처음 보는 건데. 집에 가서 이상하게 복습해오면 자기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면 이거 내 거 안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밑에 한 문제 더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는데 애초부터 저렇게 주어졌네요. 아,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한다는 게 보여야 돼. SN과 AN이 공존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정화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됩니까? 한 문자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한 문자 통일. 어떻게 한 문자 통일하더라? 이거를 SN으로 다 통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6xn an의 제곱 3an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n에다가 n-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n에다가 n-1 넣어라. 그러면 6에 sn-1 a에 n-1의 제곱 3에 an-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두 식을 빼면 되겠죠. 와, 빼. 자, 그러면 여기에서 6개의 an이 될 거고요. 이거를 빼면 4, 4는 사라질 거고요. an 제곱 빼기 an-1의 제곱 3에 an 1 이렇게 됩니다. 단 n은 누구보다 크거 나갔다. 2보다 크거 나갔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아, 그래? 이거 또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6an이 되는 거고 이 8의 값을 구해라. 와. 괜찮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녀석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an 제곱이 될 거고 an-1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이었던 놈이 마이너스 3an이 될 거고요. 너도 마이너스 3an 빼기 1이 될 겁니다. 근데 왜 0 되는 거예요?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뭐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보십시오. an에다가 더하기 an 플러스 빼기 1 요거로 묶어냅니다. 여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an에다가 빼기 an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 빼기 얼마? 3 이렇게 남겠죠. 자, 어떻게든 넘겨서 인수분해 했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모든 항이 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니까 얘네들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얘네들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제가 양수인데 능력을 성립하려면 너가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an은 an 빼기 1 더하기 3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얘는 특수 정화식 누구랑 같아집니까? 정화식 몇 번? 두 개밖에 안 배우는데 그 중에 1번이랑 같아지는 것이.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n에 관한 다항식이 아니잖아. 이거 보자마자 a는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요걸 보자마자 a는 등차네. 그렇게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 규칙성은요 n이 얼마부터 성립하는 겁니까? 이 항에서부터 가는 거고 n은 몇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 확정입니까? 그렇지. 두 번째 항부터는 확실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그 등차 수열 안에 초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요 주황색 때문에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 그래? 그럼 쌤 혹시나 첫째 항이 그 규칙성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니다. 얻다가 주어진 이 식에다가. 그러면 6배의 S1은요. A1의 제곱 3배의 A1 빼기 4가 되죠.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S1은 그냥 A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넘겨주시면은요. 0은 A1의 제곱 빼기 3A1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너는 인수분해 하면 1, 1, 1, 4 빼기 더하기.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뭐라고 했음? 그렇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양수 요거를 테이크하는 거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넣어보냐 하면 n에다가 2도 넣어보셔야 어쩔 수 없음. 그럼 2를 넣으면 6s2 너는 a2 제곱 더하기 3a2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개의 s2가 뭡니까? 6개의 a2가 있고요. 6개의 a1이 더해진 거잖아. 그걸 넘겨. a2 제곱 다시 적을게. 6개의 a1 더하기 6개의 a2 그게 a2 제곱 3a2 마사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a1 방금 구했잖아. a1은 얼마였어? 4였어. 그래서 너가 24로 바뀌고. 그래서 와장창 다 넘깁니다. a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2가 되고요. 마이너스 28. 너가 0. 47이 28. 11, 47 빼기 더하기. 모든 항은 양수라고. a2는 7. 그러면 우리의 규칙성에 따르면 A2가 7이니까 그 다음 A3는 10이고 그 다음 A4는 1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 알았어.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필 A1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4가 돼버려요. 그럼 이 공차도 이 공차랑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수열은 드디어 누구를 흡수시킬 수 있음? A1을 흡수할 수 있음. 그래서 AN은 an-1에 더하기 3이라고 해놓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너를 뭐 하겠다? 생략하겠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복잡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학교 내신은 이거 흡수 안 되는 경우 되게 잘 묻습니다. 자 그러면 A8을 구하라 했으니까 AN이라는 거는 초항이 4고요. 그 다음에 n-1의 d가 되겠지. 그래서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문제에서 A8을 구하라 했으니까 A8이라는 거는 A8은 25다 이렇게 나오겠죠. 할만하네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해봐야죠. 아까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AN과 SN이 공존할 때 어떻게 푸는지 느낌 잡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한 문제 안 하고 넘어온 거 풀어보십시오. 라인 나오고. 순간에 일단 답은 내려봐야죠. 자, AN의 첫째 항부터 1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 녀석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방금 했던 7번 저마식이 또 바이블의 바로 나와버리죠. 이상합니다, 바이블. 국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AN과 SN이 공존하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너 SN 빨리 나눕시다. 첫 번째. 2배의 SN은 N의 AN 플러스 1 2배의 SN-1 n-1의 an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녀석을 빼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2배의 an이 나올 거고요. 우변은 nan 플러스 1 빼기 n-1의
an 이렇게 되는 거지.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그러면 an이 있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에 an이 되고요. 그럼 너는 n에 an 플러스 1이죠. 얘는 n 플러스 1이라는 인덱스를 좋아하는 놈이고요. 너는 n이라는 인덱스를 좋아하는 놈이겠죠. 그래서 나누기 n에 n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n분의 an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꼴은 요런 꼴이랑 항상 같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 굳이 말하면 연차가 0인 등차 수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무튼 전함과 구항이 계속 같더라. 응? 그래?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요 녀석을 bn으로 보고요. 너가 bn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같더라. 그래서 등차로 해석해도 되고 등비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이 자체를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1분의 a1은 2분의 a2랑 같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 식에다가 n을 1 넣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S1 너는 1 곱하기 A2 S1은 A1이랑 같으니까 너 4는 A2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2분의 A2 너는 3분의 A3 너는 쭉쭉쭉 가서 100분의 A100 얘랑 같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100을 구하라 했으니까 A100이라는 거는 얘랑 얘를 보면 되겠죠? 50A2 그럼 A2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너는 200 상훈이 좀 아깝네요. 좀 아깝네. 200이라고 적었던데 맞아? 2는 어디서 생긴 거야? 그냥 100일에다가 2 곱했을 텐데. 100일은 어디서 나왔지? 뭔지 알겠다. 민계 이건가? 이렇게 맞나? 그래도 200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잘못 보여서? 오케이, 괜찮아.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됩니다. 무튼 AN과 SN이 공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발상, 이런 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라 해야 되지? 이제는 좀 쉬운 유형이고요. 요거 3번 점화식인데 이거 실력 정석이나 이런 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일품이랑 블랙라벨 같은 거 풀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교육과정이라서 지금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시대적인 유물이긴 한데 사실 개차 수열이 중요한 것처럼 점화식 중에서는 3번이 가장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3번은 너희한테 가르치고 싶어. 그런데 뒤에 보시면 4번이 나오는데요. 이 4번은 그냥 꼽혀 치십시오.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너희가 실력정석 수원이나 이런 거 할 때쯤 그때 공부하는 게 맞을 겁니다. 4번은 기본기 할 때는 하지 마.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내가 갖고 온 겁니다. 옛날 시대 유물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좀 하고 설명해버리면 또 자꾸 교육과정이 없는 게 다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 또 진도 못 나가고 그러잖아. 빨리 신교재가 나왔으면 좋겠네. 언제 나와요? 모르겠어. 물어봐도 모르겠대. 이게 그럼 대표이지 오는 숙제가 아닌가요? 대표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 구시대적인 유물이라서 몇몇 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숙제가 없는 거예요?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요일에 낸 것도 있는데 오늘 낸 것도 있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일요일에 숙제가 어마어마합니까? 저희도 수요일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한번 소개를 하고 아니야 너무 갈팡질팡하네요. 교육과정 아닌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고요. 일단 교육과정인 것부터 좀 봅시다. 요런 것들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사실 이것도 사라진 저마식이긴 한데 왜? RPM 풀려면 이걸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보십시오. 저마식을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분수꼴이 나오죠. 자,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거 보십시오. 여기가 1차식이고요. 여기도 1차입니다. 동차식이죠. 동차의 분수꼴입니다. 어쩔 수 없다. 저마식은 딱 보자마자 해법이 바로 팍팍팍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해법은요. 역수를 취하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분자 분모가 동차식의 분수꼴로 나오면 우리는 역수를 취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 녀석을 역수 취하면 좌변은 a1 플러스 an 플러스 1의 1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뒤에 거부터 적을게요. an 플러스 an분의 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적히겠지. 그러면 이 수열 보십시오. 얘가 후항이고요. 얘가 전항입니다. 전항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항상 후항이 나옵니까? 상수 1만 더하면 후항이 나오죠. 이게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an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은 이것은 초항이 a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d가 이거 in 무슨 수열이 되냐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an분의 1이라는 거는 초항이 a1분의 1이고요. n-1의 d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러면 a1 자리에 집어넣겠습니다. 너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1이 됩니다. 이제 an을 구하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통분이 한번 돼야 됩니다. 2분의 2n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2n 빼기 얼마가 되죠?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제역수를 취해주는 거지. 제역수. 그러면 2n-1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버퍼링 많이 걸리는 건 내가 다 색깔 바꿔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등차 수열인 것만 볼 수 있으면 바로 나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뿅. 네, 해보십니다. 일단 무지성으로 역수해가지고 밀어붙여 봐봐. 그러면 답이 나와. 할 수 있어. 잘한 것 같은데 an 플러스 1분의 1 얘는 이게 뒤집어 보시면 an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배의 n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그냥 bn 플러스 1이고 이 자체를 내가 bn으로 보면 이 뒤에 게 플러스 fn 꼴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우리 특수 정화식 중에 몇 번 정화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특수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 1번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축차로 풀던지 아니면 뭐로 풀던지 개차로 풀던지. 그럼 당연히 개차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bn이라는 거는 b1에다가 더하기 k 이퀄 1부터 n-1까지 요 녀석의 k가 이렇게 됐었죠.
그럼 B1에다가 적어 넣어 보시면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B1이니까 아 A1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집어넣고 2 집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봐봐. 요 안에 게 1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n-1까지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가지고 n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인데 1이 없죠. 그러면 얘가 공식을 쓰면 a1분의 1에다가 2배의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a1 자리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너는 2가 될 거고요. n에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빼기 2가 돼서 너는 사라지겠네요. 아 그래서 너는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푼 게 뭡니까? bn이 이렇다. 이걸 푼 거죠. bn이 뭐였지? 아 an분의 1이 n에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그럼 내가 찾는 an은 다시 제역수하라고 했잖아.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부분분수. 아 그래서 두 번째 흐름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99까지 ak라는 건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부분분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부분분수 지금 구해보십시오. 부분분수 또 못 구하는 애들 있더라. 됐어.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정각까지 좀 쉬겠습니다.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p an 플러스 q꼴. 이거는 특수정확식 3번이고요. 요거는 사실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시가 딱 나오는데 잘 봐봐. 여기 an에다가 전항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더했잖아. 그러면 이 2만 없었으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 B b. 3만 없었으면 뭐가 돼? 등 차. 그래서 뭐 하나만 없으면 등차 등비 될 텐데 하필 둘 다 연산을 해버리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요 녀석의 해법은요. 해법은 알파를 이용해서 새로운 new 등비 수열을 만듭니다. 알파를 이용해서 새로운 등비 수열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건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3an 플러스 2 나는 얘를 분석할 거야. 근데 얘는 동치가 되는 게 an 플러스 1에다가 적당히 알파라는 숫자를 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n에다가도 적당히 알파라는 숫자를 더할 거야. 그래서 위의 식이랑 같아지고 싶은데 위의 식이랑 같아지려면 모르긴 몰라도 an 앞에 개수는 같아야겠지. 그래서 는 3을 주고 요거를 합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를 찾습니다.
아주 적당한 알파가 있어가지고 위의 식이랑 동치 관계가 될 수 있는 알파가 있겠구나. 그걸 찾아보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3an에다가 이 알파가 넘어오면 2배의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위의 식이랑 동치 관계가 되려면 알파가 얼마였다? 1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를 봅니다. 즉 an 플러스 1 더하기 1은 3배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너를 후항으로 보고요. 너를 전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항에다가 누구를 곱하기만 하면 3만 곱하기만 하면 항상 다음 항이 나오네. 그러면 이 자체는 무슨 수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수열 am 플러스 1이라는 요 수열은 초항은 1 집어넣었을 때일지 a1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저기 3이 보이네요. 3이 새로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적어 넣어보면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초항이 a1 플러스 1이고요. 공비가 3이니까 n-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1만 넘어가면 이제 an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이 2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n-1이고요. 1이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너는 3의 n제곱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했습니다. 알파를 이용해서 새로운 등비수열을 찾아서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세우면 이 항만 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식이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배운 게 첫 번째, 후항은요 전항에다가 fn을 더하는 거. 상수를 더했으면 등차 수열이겠지만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1번이라고 했습니다. 2번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너를 곱하는 거. 숫자를 곱하면 등비겠지만 너 등비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요 녀석입니다.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후항은 전항에다가 p를 곱하면 등비 수열이고 q를 더하면 등차 수열일 텐데 둘 다 해버림으로써 이도 저도 아닌 거 이런 거 다 해법 알아야.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하지마.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역수를 취해주는 거 있었습니다. an 플러스 1은 동차식의 분수꼴. an이 들어가는 분수꼴이라고 해서 역수를 취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지성으로 대입을 하는 주기성과 규칙성이 있는데 이 녀석의 해법은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책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지성 대입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7번이라 했습니다. 누구와 누가 공존하는 거. 그렇지. AN과 SN이 공존하는 거. 물론 지금은 대표 예제랑 조금 난이도 있는 것만 배웠지 사실 더 어렵게 가면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바탕이 떼줘야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면 우리가 나중에 뭐 16개 정도 정리가 가능한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고 나중에 심화 같은 거 배워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해내냐 하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일반항 이제 내가 과거 정도는 관심이 있다 이러면 4번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4번 점화식을 공부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은근히 7개의 점화식을 배웠다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해법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너희도 백지에다가 이거 7개 다 적어보면서 어떻게 푼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나 이제 뼈대는 잡아줬음. 됐어.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개념 넓히기. 이게 과연 어떤 점화식이랑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20파이 O1의 4분원의 넓이보다 12파이만큼 더 넓은 O2를 그린다. 또 4분원의 넓이보다 12파이 큰 O3를 그린다. 계속 그려나간다. 그때 ON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일반항을 구해라. 일단 첫 번째 거 너는 넓이가 20파입니다. 근데 그거의 4분원이니까 얘는 5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 5파이에 12파이 크다 했으니까 17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7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나가면 그 값이 산으로 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A1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20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짓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점화식을 만들어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점화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 항의 값은요, 그 전 항의 값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원이 있으면 4분원을 갖고 온다 했잖아. 4분의 1을 할 거죠. 거기에서 얼마를 더할 겁니까? 12파이를 더하겠죠. 그게 다음 원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만 없으면 등비 수열인데 너만 없으면 등차 수열인데 둘 다 공존하네. 몇 번 점하시? 몇 번 점하시? 3. 그렇지, 3번 점하시. 그래서 너 3번 점하시. 그러면 해법이 어떻게 됐더라? 해법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거를 만들어라. 등비 수열을 만들어라. 그러면 A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알파를 하고요. 4분의 1에다가 AN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12파이랑 같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4분의 1 AN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알파인데 빼기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싶어? 얘가 12파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누고 넘겨주시면 알파는 마이너스 1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피드백을 주시면 AN 플러스 1 빼기 16파이 너는 4분의 1에 AN 빼기 16파이 이렇게 적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AN 빼기 16파이라는 이 수열은 이거는 초항이 A1이 얼마였어? 20파이였어. 그러면 A1 빼기 초항은 A1 빼기 얼마가 되고 16파이가 되고 공비는 4분의 1이다. 이거이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1 자리에 20을 집어넣으면 너는 4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초항이 4파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AN 빼기 16파이는 초항이 4파이고요. 그 다음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N은 4분의 1을 한 개 줄까? 말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파이에다가 4분의 1에 한 개 써먹었다 칩시다. 16파이가 되겠지.
근데 그 O1의 넓이를 AN이라 하는 게 아니라 SN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뜻에 따르면 너가 곧 SN이 되더라. 문제 뜻에 따르면. 그래서 답은 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정하실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름 어렵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만 자꾸 풀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유사 문제 몇 개 던져 드리겠습니다.